자, 집합의 연산 법칙 해보러 갑시다. 자, 집합을 연산을 하겠다. 첫 번째. 노멀한 것부터 정리합시다. 집중. 집중. A 교집합 B 교집합 C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먼저 계산을 해요. 항상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C라는 집합이 있으면 이렇게 C라는 집합을 이렇게 그렸어요. A랑 B의 교집합이 있다는 거지. 여기죠. 그 다음에 C랑도 나는 교집합을 하겠어요 라는 소리는 C까지 공통인 부분은 이렇게 파란색 부분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계산을 하나 A랑 B랑 교집합이 있고 교집합 C가 있는데 이렇게 계산을 하나 같은 것 같아요. 실제 해보면 B랑 C랑의 교집합은 얘거든요. 요만큼이 B고요. 요만큼이 C니까 B랑 C랑의 교집합은 얘인데 걔랑 A랑 교집합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전히 파란색 부분이죠. 이 부분. 왼쪽이랑 두 개가 똑같잖아요.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연산자가 같아. 교집합 같은 거로 연결되어 있거나 또는 합집합으로 동일하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앞쪽을 먼저 계산을 하고 뒤에 걸 해도 좋고 뒤쪽을 먼저 계산하고 앞에 걸 해도 좋아요. 무슨 법칙이라고 그러지? 결합법칙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합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해서 A 합, B 합, C가 있어요. 앞에 거 두 개를 먼저 하는 것과 A 합집합이 있고 B 합집합 C를 하는 것과 두 개는 같게 돼요. 연산자가 같게 되면은 할 수 있다 그 소리예요. 이 두 개는 결합법칙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연산자가 달라. 교집합이랑 합집합이 두 개가 섞여져 있대. 그거를 해봅시다. A 합집합 B가 있어요. 근데 이쪽이 합집합이 아니라 교집합 C래요. 이렇게.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을 설명하지 않고 바로 하겠습니다. 바로 할게요. 얘를 통째로 분배를 해도 성립하게 돼요. 통째로 분배를 하게 되면 A 교집합 C 이렇게 되고요. 합집합 B 교집합 C라고 쓸 수 있게 돼요. 마치 교집합을 곱셈, 합집합을 덧셈이라고 했던 것처럼 할 수 있습니까? 얘를 분배 법칙이라고 해요. 물론 뭐 이렇게 해도 되죠. A 교집합이 있고요. B 합집합 C가 있어요. 연산자가 지금 다르죠. 달리 엮여져 있죠. 그러면 얘를 통째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분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너는 A 교집합 B가 되고요. 합집합 A 교집합 C가 됩니다. 이렇게. 마치 교집합을 곱셈처럼 합집합을 덧셈처럼 생각해도 좋다야. 좋다야. 그렇게 되는데 항상 수학에선 말이다. 거꾸로가 중요하지 않니? 거꾸로.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것은 이제 납득이 됐어요. 됐으니까 거꾸로 가는 것도 해볼 수 있어야 해. 거꾸로 가는 것도. 봅시다.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봤어요. 보게 되면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이쪽 교집합 C. 교집합 C 이게 공통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교집합 C랑 교집합 C가 공통적으로 있죠? 그러면 빼세요. 이렇게. 빼시고 앞에 남는 것을 뭐라고 쓰면 되냐면 요 새끼 남으셨고 저 새끼 남으셨어요. 가운데 합집합으로 연결되어 있죠? 걔 쓰시면 됩니다. A 합집합 B라고 쓰면 되겠구나. 거꾸로가 더 중요해. 할 수 있죠? 또 하러 갑니다. 얘도 가만히 봤어요. 봤더니 A 교집합이랑 A 교집합이 똑같이 앞쪽에서 되고 분배를 한 것 같아. 그러면 A 교집합을 먼저 쓰세요. 써놓고 나서 이쪽에 B 쓰시죠? 여기 C 쓰실 거야. 가운데가 합집합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럼 B 합집합 C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를 분배 법칙이라고 해요. 포인트는 여기 있는 것 같죠? 분배 법칙.
세 번째. 그 집합을 만든 사람이요. 칸토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무한을 셈하기 위해서 만든 도구가 집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그 칸토어라는 사람이 집합을 만들었습니다만 그 사람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두 사람이 더 있죠. 하나는 벤. 아까 벤 다이어그램 그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두 번째 요 사람 드모르간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드모르간의 법칙. 드모르간 또는 뭐 드모르강 이러는데 드모르간의 법칙. 됐어요. 뭐 대충 읽어도 뭐 되지 않겠어요? 한국 사람이나 최민구라고 하지 외국 사람이 최민구라고 하나요? 할 수도 있겠구나. 최민구 뭐 이렇게 하겠구나. 하여튼 드모르간의 법칙. 얘도 모든 집합의 연산은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하면 되는데요. 별로 안 중요하니까 바로 결론부터 얘기하도록 하지. 드모르간의 법칙은 하나씩 해볼까요? A 교집합 B가 있어요. 그거의 여집합을 해보래요. 이렇게 여집합을 해보래. 그러면 얘는 말이다. A의 여집합이 되고 B의 여집합이 되는데 이 교집합이 합집합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따로따로 지수법칙처럼 이렇게 C가 가고 C가 가는데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뀌어. 실제로 확인해보면 그래. 일단 여집합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전체 집합이 필요해요. 왜냐면 최민구를 제외한 나머지를 표현하고 싶으면 그게 요 강의실까지인지 구리시까지인지 대한민국까지인지 한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제외한 나머지를 얘기하려면 전체 집합이 항상 있으셔야 돼.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A 교집합, B 여집합이라는 소리는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을 거래. A 교집합 B는 요만큼이거든? 요렇게? 요만큼인데 이 교집합을 제외한 나머지니까 요 흰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파란색 전부 다 색칠을 하면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잖아요. 됐죠? 이 상태에서 이걸 따지러 가봐. A의 여집합은 A를 제외한 나머지예요. 니까 요만큼이야. 됐죠? 그 다음에 노란색 어딨어? 얘는 B를 제외한 나머지야. 요만큼을 제외한 나머지예요. 이만큼이래. 그러니까 빨간색이랑 노란색을 합집합하세요. 두 개를 합하세요. 뭐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가운데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를 다 색칠을 해놨잖아 지금. 그래서 같다는 걸 벤 다이어그램을 알 수 있는데 그냥 됐어요. 닥치고 외우십시오. 마치 지수법칙처럼 하나씩 분배가 되는데 교집합이 합집합으로 바뀐다. 마찬가지로요. A 합집합 B가 있어. 걔 여집합을 하래. 그러면 A의 여집합이 되고 합집합은 뭐로 바뀌어? 교집합으로 바뀌고 B의 여집합으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참고로 A의 여집합이라는 것을 조건지시법으로 쓰잖아요. 이 C가 뭐냐면 컴플리먼트의 약자예요. 그냥 C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여집합의 기호고 컴플리먼트의 약자인데 아까 제가 그랬죠. 여집합이라는 얘기를 하려면 한정이 돼야 된다고. 나를 제한 나머지가 어디까지인지가 돼야 된다고. 집합에서는 무슨 집합이 필요하다? 전체 집합이 필요하다. 그래서 얘를 하려면 이렇게 쓰셔야 돼. 조건지시법을 쓰잖아. X라는 원소는요. 일단 A라는 집합의 원소는 아니에요. 라고 하겠죠. A를 제외한 나머지니까요. A를 제외한 나머지에 들어가는데 그때 그 X가 전체 집합의 원소이기는 합니다. 이 말을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닫으시면 얘가 조건지시법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로 가죠. 은근히 할 게 많죠? 또 해봅시다.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을 해보러 가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얘를 해보러 가래요. 너는 말이다. 지수법칙처럼 하나씩 때릴 거야. A의 여집합이 되고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뀌고 B의 여집합은 다시 여집합이지. 나를 제외한 나머지를 제외한 나머지래. 나잖아, 그지? 여집합이니까. 그래서 너는 B라고 쓰시면 될 것 같은데 할 수 있겠어요? 얘가 여집합이라는 소리는 낫이라는 소리야. 아니라는 소리야. 부정의 부정은 자기 자신이잖아. 그렇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 마찬가지로 A의 여집합, 교집합 B가 있어요. 걔 여집합을 하래요. 그럼 너는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자기 자신이고 교집합을 합집합으로 바꾸실 것이고 B의 여집합 이렇게 쓸 수 있게 돼요. 됐죠?
집중. 집중, 집중, 집중. 여기까지 된 걸로? 된 걸로. 이때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집합을 할 때 교집합, 합집합 이런 얘기는 했는데 이제 차집합 얘기를 안 했거든요. 차집합 얘기를 정의를 내려봅시다. 이 차집합이라는 건 말이다. 벤 다이어그램에서요.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어. A 집합에서 B 집합을 빼. 이 소리잖아. 느낌이 여긴 것 같지 않니? 그래 보이지? 근데 전체 집합이 있다 손 치고요. 얘 원래 정의는 일단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 차집합의 정의. 야 이거 A라는 집합이 있는데 거기에서 A 교집합 B를 빼라. 이런 얘기인 것 같지 않니? 그렇잖아. A라는 집합이 있는데 공통부분을 덜어내세요. 그 소리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바라볼 줄 알아야 돼. 특히 확률과 통계에서 조건부 확률 쪽으로 가잖아요. 그 조건부 확률 증명 같은 거를 할 때 얘 모르면 증명 못해. 됐죠? 또 A에서 B를 빼라는 소리는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만 내가 표시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잘 알고 있는 게 있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실제 해볼게요. A라는 게 있단다. A가 요만큼이야.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을 하래. B를 제외한 나머지잖아요. B 뺀 나머지 요 새끼. 빨간색. 그 노란색이랑 빨간색의 공통 부분을 구하세요 그러잖아. 그러면 이 부분인 것 같지 않니? 그렇죠? 그러니까 아 그래 얘가 이렇게 바뀌기도 하는구나를 인지할 수 있고 그러면 1학년 때는 이쪽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기는 해요. 이렇게 바꿉니다. 차집합이 보이